2분기 전망은 역시 정치 파벌이다. 트럼프 마가파다. 제가 막 미국 극우가 너무 미워요,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해서 맨날 걔네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순진해. 설마 미국이란 나라의 정치가 그런 일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서 세계가 움직인다고? 상식적으로 에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의외로 이 지구라는 별이 허점이 많아요. 아직 인류 자체가 물질 문명만 엄청 키웠지 정신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이 은하계에서.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얘네들이 얼마나 꼴통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2분기 전망도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트럼프나 그 밑에 애들이 미워가지고 전혀 걔네하고 같은 아파트 산 적이 없어요. 제가 바로 트럼프가 얼마나 미국 자산시장이 앞으로 출렁이고 단기적으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점점 짙어지는데도 끝까지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니야, 저놈들 탓이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똥꼬집을 부리느냐, 아니면 중간에라도 자존심을 접고 하도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번엔 아니고 조금 좀 한번 쉬었다가 천천히 해야겠다고 어느 정도 후위를 도모하면서 관세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냐, 순전히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 후자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취임 초기 때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자기 주변의 모든 책사들을 다 극우 인사로 완전히 다 교환해서 다 채워놨고, 자기 곁을. 맞죠? 그리고 제가 본인 스스로도 작년 캠프 선거운동 할 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극우 전사로 스스로 변신했다.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그러죠? 처음에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중간에 다 극우파들의 그거를 교육을 받고 탐닉을 하면서 부정선거가 진짜구나 하고 완전히 믿고 이거를 뒤집어야겠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자기의 부정부패, 마누라의 부정부패를 막아야겠다라는 그것도 많이 작용을 했지만요. 사실은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미 본인 스스로 극우 전사로 변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 평범한 미대생이었던 히틀러를 우연히 그 정치권하고 발이 닿고 자기를 사람들이 추대해 줬어요. 그리고 그 정권에서 얘기하는 독일의 지금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가 이거고, 이게 다 지금 뭐 유대인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전 세계가 우리를 그러면서 다들 히틀러 형님, 히틀러가 그래서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만들어지죠. 법대생이 모터사이클 타고 내 젊을 때 내가 동해안 일주 한번 해야겠다 하듯이 하면서 쿠바 이런 데 갔는데 쿠바에 혁명이 일어나. 그걸 봐요. 목격을 하면서 젊은이의 피가 들끓으면서 이러면 되겠어 하고 도와줬는데 거기 이제 반란군하고 친해지고 하다가 미국에서 온 똑똑한 법대생 이런 식으로 막, 미국은 아니죠. 막 얘기가 되고 막 하면서 시대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있구나. 체게바라로, 혁명가로 사람이 변하는 거죠. 시대가 사람을 만듭니다.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트럼프한테 그 역할을 요구를 해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럼 트럼프가 내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한테 선택받을,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디 동호회 모임이나 어디나 갔는데 종친회 같은 데서 지금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되겠어? 자네가 장손이고 말이야. 자네가 우리 동호회 회장으로서 말이야. 지금 그래. 밤에 술 한잔 하면서 여보 안 자고 뭐해? 여보 여기 앉아봐. 나 지금 가만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내가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나서야 될 것 같아. 나 아니면은 이걸 바꿀 사람이 없어. 아이고 또 어디서 헛바람 들어가지고 또 쓸데없는 얘 옆에 내가 또 정말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자네는 정말 남편을 알기를
내가 밖에서는 말이야 지금 사람들이 나 아니면 내 결혼 안 해도 다 알아. 당신들이 집에서 뭔 얘기하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어?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이끌고 내가 지금 회장에 출마 뭘 해전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나 없으면 일이 돌아가질 않는데 아이고 우리 옆에 내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정말 아유 되는 거죠.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구국의 인사구나. 그러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극우 정권은 지금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미국의 극우파가 정권을 잡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몇십 년,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그동안 이 나라가 엉망이야.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꼭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어. 이를 벼르고 있었는데 그래봤자 극우든 혹은 극좌든 어떤 나라든 잘해봤자 그 나라에서 뭐 노동자 극좌들도 똑같죠. 그 나라에서 잘해봤자 의원석 2개, 1개, 3개.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해줘요. 항상 극소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한 번씩 변하면서 몇십 년 만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정권이 잡는 때가 오면 그동안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과부가 10년 과부가 진짜 드디어 오늘이 몸풀 날이네.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너무 성인 방송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단계에 맞춰서 진행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심지어 4년 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3년임이 필요해요. 네타냐후도 정권을 그래서 계속 늘려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 취임하자마자 트럼프가 한 일이 뭡니까? 가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부터는 저는 극우를 미워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관찰한 그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느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행정명령이에요. 그죠? 왜? 원래는 의회에서 자기가 무슨 정책을 할 때는 의회에서 상원, 하원을 거쳐갖고 느긋하게 시간이 기다리면서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지금 자기들이 정권만 잡으면 하고 싶었던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4년 가지고도 안 돼. 시작하자마자 개헌해갖고 3년이면 아까 막 그런 소리부터 퍼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 승인 느긋하게 기다려갖고는 안 돼.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럼 뭘로 합니까? 그래서 행정명령. 행정명령만으로. 행정명령은 미국이 꼭 필요하다 싶을 때 상원, 하원을 느긋하게 거치면서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의 독단적인 그 결정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외적인 방법이에요. 행정명령이. 그렇죠? 근데 정말 필요할 때 급하게 한두 번 쓰는 건데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몇십 건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실제 거의 막 100건 가까이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이게 지금 그래서 심지어 미국 안에도 잠깐만 이게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것까지 다 밀어붙이네?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의회 승인 기다리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갈 길이 멀다. 관세도 어땠나요? 관세도 일반적으로 저 나라가 뭐 한 데서 관세하면 행정명령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상호 관세를 다 매긴다? 뭐 무역 불공정 뭐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이거는 행정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상원, 하원, 민주주의니까 의원들하고 하고 국회에서 돼갖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호 관세마저도 트럼프 혼자 결정했죠. 트럼프하고 그 밑에 딱 그 이너서클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래서 끌고 나온 게 뭡니까? 국가 비상경제권한법. 우리나라 비상계엄처럼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막 헌법을 들춰보니까 원래 이런 상호 관세나 이런 거는 행정명령으로도 안 돼. 반드시 국회에 가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죠. 의회에 가서 상원 하원을 거쳐서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빨리빨리 하고 싶어. 지금 할 일이 너무 태산 같아. 딱 자기들이 원하는 그 스케일이 있어요. 몇 월까지는 이거 하고 몇 월까지는 이거 해서 그 다음에 또 3년임 시켜갖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지금 이 모습을 만들어야지.
평생 꿈꿔왔던 마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이란 게 있네. 야, 이걸로 이게 법리 해석이 이렇게 되나? 일단 밀어붙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이란 걸 들춰내가지고 상호관세 매긴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독단으로 국회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막 민주적인 절차 다 무시하고 독재 국가처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들 독단으로.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비상계엄처럼 비상경제권한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번에. 이건 역시도 법적으로 이게 적법한가? 많은 이견이 엇갈릴 수 있죠? 이민자들 추방할 때도 적당히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지금 말이 되나 해갖고 연방법원 이런 데서 잠깐만 이건 아무리 행정명령이라도 이민자들 이렇게까지 추방은 안 돼 법으로 다 지금 태클 걸렸죠? 사람들 자르고 뭐 감원하고 하는 것도 그래도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한번 법으로 따져봅시다고 일단 대통령은 밀어붙이잖아요, 얘네들. 그죠? 뭐 앞으로 지금 뭐 상호 관세부터 모든 것도 이게 적법한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앞으로 법적으로 많은 이견이 2년, 3년 뒤에 계속 이건 아니다 하면은 법원에 또 계류되고 문제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 원하는 미국의 모습을 극우파가 만들려면 이스라엘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그래서 정권이 초기 하는 게 뭡니까? 사법부를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비상계엄이 이게 적법합니까? 헌법재판관이 다 자기 편이면은 가능하다고 손을 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러고 네타냐후가 전쟁 나기 전에 막판에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네타냐후 끌어내려야 촛불시위 했던 게 왜 했습니까? 사법부를 맘대로 자기들이 개혁이라고 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취임하자 한 일이 뭡니까? 쓸데없는 연방기구 다 줄이겠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 말 안 듣는 검사들 7명 하룻밤 만에 모가지 다 자른 거 나왔죠? 닉슨 게이트보다 더한 일을 벌렸어요. 법관 다 바꾸고 FBI 수장, 검찰, 경찰 수장 우리나라도 그랬죠? 검찰, 경찰 수장 자기 사람으로 다 앉혔잖아요. 맞죠? 사법부의 어떤 뭐 법관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앉히려고 하는 거고 미국도 지금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그거예요. 사법부 장악해야 되고 검찰, 미국의 FBI 수장 전부 자기 사람으로 다 앉히고 자기 극우파로 다 앉히고 그다음 미리미리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나서 싸워도 이길 수 있게 다 하는 거예요. 또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이런 걸로 다 했는데도 니네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쫓겨내려올 것 같을 때 그때 뭘 해야겠어요? 국가 비상사태다. 북한이 쳐들어왔네. 간첩이 난파됐네. 비상계엄을 때려야겠죠? 비상계엄을 때렸을 때 자기 뜻대로 움직여갖고 자기들 정권이 하야되려다가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해서 갈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가 왔을 때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군대잖아요. 군대. 군대 수장들이 말을 들어줘야 돼.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취임하자마자 한 게 뭡니까? 합참 의장부터 해갖고 군 임기 남은 애들 자기 말 안 들을 것 같은 애들 다 잘라고 다 교체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계엄하기 전에 그 작업부터 1년 전부터 했잖아요. 다 드러났죠? 하는 일이 똑같아요. 저는 그 똑같은 객관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이놈들이 나쁜 놈이다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객관적으로 미국이 지금 취임하고 트럼프가 한 일들을 보면 시원하다 잘한다 박수 쳐주기 전에 그 일들이 하는 게 뭔가 보면 다른 나라의 극우 극자 정권이 정말 몇십 년 만에 정권을 잡고 나서 했던 일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이 요즘 시끄러운 맨날 미국 뉴스 보면 재밌죠? 다이나믹하죠?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꿈꾸는 제가 항상 그래서 요새 1분기 영상이 미국판 글로벌 시오니즘의 모습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뭔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죠. 그 모습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순서가 얘네들이 뭡니까? 글로벌 경제 구조부터 개편하자. 동시에 필수 국방 자원이나 희토류 등을
다른 나라한테 의존하지 않고 더욱 확장해서 독점하자, 미국이. 그게 일단 1순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관세부터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그린란드, 캐나다 가서 니네 우리나라 땅으로 꿀꺽 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거기에 있는 지하자원, 히토류, 국방 필수 국방자원, 국방기지, 그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끝내줄게, 휴전시켜줄게 하면서 지금 뭡니까? 어떤 식으로 전쟁을 나중에 후유증이 없게 잘 휴전을 시킬까 궁리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빨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 히토류하고 자원하고 에너지하고 다 꿀꺽 할까? 트럼프하고 안 해주면은, 아니 푸틴이 말 안 들으면 푸틴한테도 조금 나눠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빨리빨리 나눠 가지자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안달이 났잖아요. 거기다 파나마 운하까지도 방어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맞죠? 이처럼 지난 불과 2달 반 사이에 진행된 일들을 그냥 나는 좌파니까, 나는 우파니까, 나는 원래 트럼프 좋아했으니까 그런 거 떠나서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자기의 눈으로 자세히 관찰만 해보아도 지금 트럼프와 행정명령 남발하고 국가경제비상권한법 해가지고 의회는 하나도 안 거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독재국가처럼 일을 다 추진하고, 그죠? 거기다가 국방 히토리움 막 그린란드, 캐나다, 우크라이나 막 얘기 나오는 거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막 불이 나게 뛰어가는지가 가만히 스스로 잘 관찰해 보시면 노골적으로, 너무나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확연하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언론 어디에서도 아직까지 이 미국의 뻔뻔한 아메리칸 시오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간혹 사회학자나 좀 그런 제야에 있는 학자분들이 그런 칼럼이나 얘기들을 요새 와서 좀 하는데, 그런 분들 뿐이지 거의 그런 지적이 없어요. 지금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한 나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의 그 파워,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돌아가면 미국의 전 지구적인 문화 파급력,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미국을 쫓아가고 미국을 숭배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죠.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하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연설하는 놈들이 태극기를 안 들고 성조기를 손에 들고 있어요. 누가 보면 미국의 51번째 준재하겠어.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이걸 들고 얘기를 하고 또 성조기를 들면서, 이게 뭡니까? 이 정도로 미국이란 나라는 지구적인 문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나 이 모습이 저렇게 가면요, 저게 맞고 나오고 전 세계에 거기에 같은 기운을 가진 세력들이 동조하고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맨날 내 얘기가 맞다, 네 얘기가 맞다면, 야 심지어 선진국인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놈들아. 뭘 몰라 니들이.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파시즘 물결이 미국만 파시즘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적인 파시즘 물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니까 미리부터 이 본질을 딱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계 언론에서. 실제로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일어나고, 독일의 나치를 저 모습이 마저 숭상하는 다른 외국 세력이 거기에 탄력을 받아 같이 일어나서 이탈리아에 무솔리니가 일어나고 일본에 군국주의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이제 경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따라서 4월 한 달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트럼프 마가의 어마어마한 이런 숨은 본질을, 이 정도면 충분히 알 때가 됐는데도 끝까지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전체 시장과, 그렇죠? 그리고 에휴 절대 그러지가 않아, 저러다 말어, 지들도 생각이 있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시장의 모습과 또 어떻게 해서든 반대로 자신들의 이 야욕을 관철하려고 하는 트럼프 마가파의 서로 다른 이런 인식차에서 나오는 혼돈과 기대, 실망, 반전 등으로 제대로 된 시장의 모습이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고충을 저는 4월 말까지 겪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변 없이 일단 제가 예상한 대로 결국 마가파의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야 알고 보니까 진짜 이놈들 지독한 놈들이었나고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면 이제 정말로 2분기 석 달은 정말로 그 모습이 마가파들이 보기에 야 더 아름다운 황금기의 위대한 미국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도기적 혼란 상태다. 잠깐뿐이지만 괜찮다. 그래도 참으면 된다. 그런 모습이 되든 간에 혹은 기존의 지금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이 혼란을 이용해서 지금까지의 미국이 연착륙한다는 이 기조를 뒤집고 세계의 경착륙과 비슷한 자산시장의 충격, 마스터 플랜 B죠. 이것이 오면서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세계가 침체와 인플레 재반등 사이에서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점 고착화되는 모습으로 가든 간에 해석은 결국은 서로 양쪽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미묘한 차이일 뿐 객관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모습, 즉 우리에게 좋은 모습일 리는 없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진짜 변수는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파의 지지율이죠. 미국 사람들의 지지율. 어쨌든 일단 칼을 뽑은 트럼프와 마가파들의 뜻대로 일이 잘 추진이 되려면 미국 국민들이 단기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트럼프 말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믿어보자. 뭔가 해주겠지. 믿을만하지.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조금 더 참자. 참아주고 기다려보자 라는 식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긴 떨어져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버텨준다고 하면은 이 일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지율이 이 정도 떨어지면 지금 뭐 다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 미국에서 나오더라고요. 조만간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트럼프도 백기를 들 거다. 방법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전 세계의 극우파나 극좌파의 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따져보자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지율이 막 10% 밑으로 바닥으로 지지율이 막 20% 밑으로 막 20%도 20% 밑으로 막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요. 얘네들 생각보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원래 전 세계의 극우나 극좌는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적으로 큰 지지율을 얻은 적이 거의 없어요. 잘해야 3%, 많아봤자 5% 지지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거 투표 한 열면은. 그렇죠? 그래서 요즘같이 전 세계가 이념 진영 논리가 막 다시 옛날 그 60년대 메카시즘 열풍처럼 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세계가 이렇게 우경화가 되면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시대가 몇십 년에 한 번씩 오는데 지금 그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나마 중도파였던 국민들도 민심이 되게 각박해지면서 평소와 달리 극우나 극좌한테 표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례 없던 득표를 하면서 정권을 잡는 거죠. 현재 유럽도 그러고 있고 유럽의 극우당들이 다 그러죠. 지난 세월에는 거의 그 의회에서 한석 두석 정말 저런 정당도 있으나 했던 애들이 지금 투표에서 다 1등하고 2등하고 그래요. 그게 다 중도파들이 다 얘네들을 찍어준 거예요. 아우 얘네들 너무 미국도 바이든 정권이 너무 싫었어. 미국 사람들이. 이민도 엉망이고 경제도 망치고 입으로만 경제 좋다고 떠들고 그래갖고 근데 트럼프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속이 시원해. 그래서 내가 차라리 허경영을 찍어주고 말지 하는 식으로 트럼프를 찍어준 거잖아요. 중도파들이. 그래서 트럼프가 득세를 하고 극우파가 잡은 거예요. 사실. 아시아에서도 사실 그렇게 됐고요. 우리도 그렇게 됐고요. 따라서 이들은 사실 지금 지지율 떨어져서 어떡하냐 니네 30, 40% 요것만 나와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다시 보긴 힘든 큰 지지율을 안고 가는 거예요. 맞죠? 지금 트럼프 막 뭐 지지율이 40몇 프로다. 정권 초기 때보다 2달, 석 달 만에 10%가 떨어졌다 해도 걔네들로서 보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밑에 있는 극우파들이 보면
야, 우리 아직도 40%나 잡고 있어. 평소에 잘해봤자 10%였는데. 걔네들 안 흔들린다니까요. 또한 극우나 혹은 극좌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의 나치도 원래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극좌였어요. 극좌. 예. 극우나 극좌에 굉장히 극우나 극좌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 아시죠? 예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극과 극이 통하는 건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런 뭐 이념이나 사조에서도 통하지만 실제 형이하학적인 물질 이런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희한하게 또 통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게 참 잘 들어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극우든 극좌든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정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극우 극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극우나 극좌가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해요. 어떤 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정책들을. 그렇죠? 아주 뭐 여러분들도 그래서 들으면 진저리가 나죠? 극우의 얘기도 그러고 극좌의 얘기도 그러고 정말 갈 때까지 너무 갔네. 그래서 나는 민주노총도 싫고 나는 정교조도 싫고 또 이놈들도 싫고 쟤네들은 너무 나서 맞잖아요. 극우나 극좌가 그렇게 맹목적이고 심히 배타적인 정치 성향을 가져가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의 주적이 있습니다. 빨갱이가 있든 항상 누군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막 분노에 차 있어요. 빨갱이를 잡든 아니면 저 기업가 자본가 세력을 잡든 막 안달이 나고 항상 화가 나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주적이 있어요. 그 주적이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물어보면 너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지금 우리의 주적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우리 국가를 안전을 실제로 전복시키거나 침략하려고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게 똘똘 뭉치는 결집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지금 당장 무슨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네가 몰라서 그래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경우가 많죠.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만 보면 이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강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결집하고 있나 이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들만 아는 얘기가 있어. 우리한테는 안 알려진 자기들만 아는 뭔 얘기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모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극우든 극좌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만 아는 음모론이 있는데 세계가 이렇게 속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답답하죠? 그래서 그들의 포지션은 항상 뭐냐? 전 세계 극우든 극좌든 음모론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항상 소수의 피해자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어르신들 마음도 진심 그거예요. 시내에 가서 윤석열 탄핵 반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생각 안 하고 우리 모두의 공적인 국가의 안위와 이익을 생각해서 그 힘든 노구에도 그 몸을 이끌고 나와서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그분들도 태극기 흔드시는 거예요. 맞죠? 그분들 입장에선 그게 정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건 뭐냐? 극우나 극좌에서 항상 누군가 지금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지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사회가 지금 뒤집어지기 직전이야. 저놈들 놔두면 이제 우리 끝장나. 그래서 그걸 모르고 나를 자식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나는 진짜로 소수의 피해자예요. 정의의 다크나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아직 쓸만한 줄 알았는데. 보관원과 함께하면 지금이 싱싱관절기.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I killed those people. That's what I can be. No, you can't. You're not. I'm whatever Gotham needs me to be. 이게 뭐냐면 배트맨이 사실은 고담시에 그 악당들을 다 잡고 고담을 구해주잖아요. 그런데 언론에는 배트맨 때문에 사실 고담이 위험해졌다. 이거 지금 지가 무슨 자경단이야? 뭐 어떤 국가에서 권력을 받은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지 맘대로 뭐 범인 잡겠다고 자경단처럼 나와갖고 더 일을 크게 만들고
아유 이놈 때려잡아야겠네.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정말 국가를 고담시티를 걱정해갖고 자기가 구국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몰라. 지금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지를. 어? 그러면서 오히려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그래서 나이트예요. 나이트. 기사잖아요. 이 도시를 구하는 기사예요. 그런데 백기사가 아니라 흑기사예요. 다크나이트가 흑기사잖아요. 여러분들 술 먹을 때 어머 나 이거 못 마셔 흑기사 하면은 흑기사가 내가 대신 독박 써줄게. 당신을 위해서 마시잖아요. 그 흑기사예요. 다크나이트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저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라를 구하고 있는 항상 그런 컨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알고 있는 거대한 음모론이 있어. 지금 적이 우리를 이렇게 폭탄을 다 터뜨려서 죽이려는 빨갱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국민 전체 과반의 지지율이 버텨주지 못하더라도 그냥 자기들을 믿어주는 극렬 지지층들의 정말 선을 넘는 과격한 충성도가 계속 되기만 해도 상관이 없더라. 아니 그거면 충분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다수의 미국 국민들 전체가 막 과반수가 넘는 60, 70%가 나와갖고 트럼프 다 떠나라 지금 막 뭐라고 비난을 받아도 원래 그들 자체가 다크나이트였고 소수의 정의 구현파였고 니들이 모르는 음모 때문에 미국이 망해가는 걸 우리가 지금 원대하게 살려내려고 하는 거고 작으면 자긍심이 있어요. 진짜 민족과 나라를 걱정하면서 음지에서 움직이는 흑기사이기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 컨셉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항상 아무것도 모르는 주류 언론과 대다수의 반대파 국민들 빨갱이 좌파들한테 극좌들한테 세뇌당한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국민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여론과 트렌드는 사실은 모두가 가짜뉴스에 속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실 부정 음모론은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계속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국민들이 여론으로 몰고 가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얘네들은 오히려 가짜뉴스로 지금 이게 선동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서서 자신들도 가짜뉴스를 똑같이 생산해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신들의 극렬 지지층은 더욱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적 세력의 간첩, 음모, 침투, 그 다음에 가장 결집이 지지율이 한없이 떨어져도 우리 그냥 그 과격파들이 꽉 결집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전쟁 공격. 그죠? 하마스가 우리를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다시 꽉 결집돼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응? 북풍으로 북한이 우리 공격했다 하면은 아무리 뭐 도이치뱅크가 어떻고 해병대가 뭐 특검 안 받아들이면서 지지율이 뭐 30% 밑으로 떨어져도 다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윤석열한테 힘을 쫙 모아주는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그렇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자기들의 주장과 다른 내용은 무조건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트럼프가 요새 계속 하는 얘기죠. 조금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 누가 언론에서 지적하면 너 어딘데? 언론사. 뭐 뉴욕타임즈? 그럴 줄 알았다. 저기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가짜뉴스, 거짓뉴스야. 무조건 그렇게 몰아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동과 부정으로 과격한 극렬 지지층들이 홍위병처럼 움직이만 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귀를 닫고서 백악관에 어차피 미국을 움직이는 거는 트럼프와 그 밑에 이너서클 몇 명 뿐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맞서서 반대되는 거짓 뉴스를 또 이쪽에서 거짓 뉴스는 거짓 뉴스로 막는 거죠. 자기들끼리. 누굴 극우파 뉴스 채널 폭스 TV, 팍스 TV 미국은 그거죠. 그 다음에 유튜버들. 우리나라도 그래서 유튜버들이 장관 자리에 앉고 다 고위직에 앉았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미국도 극우 유튜버가 국무부 장관에 앉았고 여기 뭐 국방부에 앉고 사방에 앉고 자기하고 관련 인사는 유럽의 어떤 특대 대사로 가고 대사관도 다 바뀌고 미국도 그랬잖아요. 하는 게 보면 평행세계예요. 똑같아요. 전 세계가.
왜냐하면 극우파의 태생이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포지션이 이렇고. 근데 얘네들이 특징이 지지율이 떨어져도 상관 안 든다. 극렬 지지층만 모이면 얼마든지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이 떨어져도 크게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하겠지. 그것도 쉽게 기대하기 힘들다. 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민자들 막 그 무작위로 저기 추방할 때 제대로 이렇게 보지도 않고 꼴 보기 싫다고 다 추방할 때 엄원 멀쩡한 사람들이 엘살바도르 최악의 그 갱단들이 마약 갱단들이 있는데 사람이 같이 실려가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민간인이 여기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수감될 위험이 있다고 제가 그때 틀림없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두 달 지나서 실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내 남편이 왜 저기에? 갱단도 아닌데 오히려 갱단에서 도망 나오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영주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전에 갱단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는 젊은 시절의 이력 때문에 무조건 끌려가가지고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구해달라 법적으로 하는데 꽃방귀안 안 끼고 있죠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행정 실수가 분명한데 지금 보면은 대학생들 우리나라 지금 한인 여자 대학생도 문제가 됐죠. 팔레스타인 아이들 민간인 죽고 뭐 그 다음에 뭐 여기 대해서 반대한다 잘못됐다 얘기를 한 애들은 무조건 다 빨갱이 주사파들이다 해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도 학교도 그만두고 너 어디에서 저기 유학 왔냐 이민 왔냐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도 추방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각자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라고 유학 보냈더니 뭐들어 쓸데없는 시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사는데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잘못된 사실을 보고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다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기들 눈 보기에 아니라고 해서 민주사회에서 어떤 그런 표현의 자유나 법적인 이런 거 다 그냥 삼천교육대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는 게 맞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트럼프 비판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미국 비자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트럼프 옆에서 개와 고양이에 관한 얘기를 하라고 이민자들이 개를 고양이를 잡아먹고서 이 얘기 하라고 얘기한 게 로라 루머라는 극우 인플루언서였죠. 극우 인스타그램 막 유튜브 하는 애 그 여자. 그 우리 그때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걔가 지금 옆에서 트럼프한테 찍어주고 있대요. 저기 지금 NSA 지금 국정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국장까지도 얘가 지금 라인이 충암고 라인인가 무슨 라인인가 선후배 지역 학벌 봤더니 우리 구구파가 아니라 옛날 바이든하고 연결된 애일 수도 있겠습니다. 쟤는 일찌감치 자르십시오. 이거를 지금 일개 우리로 치면 극우 유튜버인 로라 루머가 옆에서 트럼프한테 찍어주고 있고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계속 국가의 국정원장 같은 애들부터 전부 다 지금 다 갈아치우고 있다. 이미 5명이 숙청됐다.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대통령한테 이런 애들은 충성심이 부족하니까 잘라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다. 이 사람도 순순히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30년 이상 군에서 정권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보안, 정보, 사이버 안보 관련 전문가인데 이런 30년짜리 전문가들을 다 자르고 이상한 애들 안 치고 있다. 자 이게 정말 미국이 잘 되는 일일까요? 이번에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미국 트럼프와 마가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침체가 올 것 같아 떠드니까 트럼프가 다 가짜 뉴스. 오히려 워렌 버핏이 내가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좋은 길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트윗에 올렸죠.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지금 근거로 가져온 동영상 출처가 어디냐 봤더니 우리나라도 똑같죠. 스카이데일리 뭐 가로세로 연구소 저 잘 모르지만 뉴스만 봤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데서 뭐 중국 간첩이 막 어디에 들어온 거를 주한 미군이 다 잡으려고 했다 하니까
하도 열받으니까 주한 미군 공식 채널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답글을 달았죠. 지금 똑같습니다. 트럼프도 직접 나서가지고 워렌 버핏이 지금 이 방향이 맞대 하는데 그 뉴스는 어디서 갖고 왔냐 동영상은. 봤더니 미국 극우 유튜버나 극우 채널이 지들이 만든 거야. 그냥 짜집기해서 편집해서. 그래서 버크셔 해서에서 정식으로 이 뉴스 잘못됐습니다. 바로 치고 나왔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인수위 시절부터 피도 눈물도 없이 보여준 게 뭡니까? 정치 보복이에요. 나한테 뭐 조금 뭐 전부 다 정말 피해 정치 보복을 했죠. 인수위 시절부터. 적어도 그래서 현재 미국의 백악관과 행정부, 정치, 기업계 등에서는 예전에 자유로웠던 민주주의 시절하고 다르게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 매달듯이 용감하게 나설 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 멋있던 제가 알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변할지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도. 요새 미국 보면은 미국 같지 않아요. 아프리카 바나나 공화국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큰 형님격이었는데 미국에서 독재 파시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고강대 관세를 하는데도 미국 기업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분노를 우려해서 찍힐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뭐 반대 시위가 이렇게 날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지난 엿새간, 지난 일주일간 가장 최근이에요. 엿새간 4월 한 3일까지 3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 유권자 1,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확실히 관세 정책 54%가 반대예요. 이거는 지난 1월보다 반대가 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게 지난해에는 트럼프 경제 정책 찬성한다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 역전이 돼가지고 트럼프 경제 정책 반대한다가 52%로 찬성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나죠. 지금 다만 이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는 이렇게 관세로 막 미국이 침체온다 하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대요. 아무리 저렇게 반대 시위를 해도 지금 미국 안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데요. 아직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윤석열 정권 초기에 그랬어요. 막 저런 똑같은 일들 막 자기 사람으로 딱 갈아치우고 이게 맞나 싶은 극우 유튜버들 안 치고 막 했지만 그때도 지지율 안 흔들렸어요. 별로. 에이 다 생각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정권 욕을 하도 많이 해서 미국도 똑같아요. 한편 야당인 민주당 바이든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아직도 58%로 높았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이 똥볼을 차는 것 같아도 트럼프 말고 그럼 대안이 뭐가 있는데 아유 해리스 민주당은 바이든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불안감은 느끼지만 아직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란 거예요. 여론조사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지만 결국 2분기 전망을 봤을 때 앞에서 마스터 플랜 B의 트리거도 이제 됐고 금은도 찍어놨고 그리고 트럼프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를 4월 한 달 동안 출렁거리면서 시장은 알 텐데 절대 트럼프가 쉽게 양보할까? 제가 볼 때는 양보를 안 할 것 같고요. 또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 결국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 지지율도 예전처럼 그렇게 떨어지질 않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떨어져도 다 가짜뉴스 선동하고 자기 극렬 지지파만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나 뭐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끌어모으면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져도 그건 다 거짓 뉴스야. 잘못된 여론이야.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하면 우리가 압도적인 표로 또 이길걸? 트럼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
중간 선거가 그럼 뭐겠어요? 아, 이거 또 부정선거네. 또 거짓 선거네. 자기 합리화가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평행세계죠. 똑같죠? 자, 정치 얘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제 정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확히 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를 은근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위하고 미래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다고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셔요. 근데 다만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정말로 그 목표 모두가 별일 없이 무탈하고 전쟁 없이 무탈하고 경제 위기 없이 무탈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없이 피해 없이 무탈한 모두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만 한번 되짚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뭐든 간에 떠나서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으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거.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